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영국 그리고 미국이 호주를 끌어들여서 오커스라는 레짐을 만들었죠. 바로 대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그래서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가져라 라고 해서 호주가 지금 핵 잠수함 가지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친중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지금 완전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가 미국은 싫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영국제 아스투드급 잠수함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내부 자료가 밖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국은 호주에게 팔기 위해서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2척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 어떡하냐? 우리가 사야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미국이 F-16 전투기에 AI 조종사를 이용해서 F-16 전투기를 비행을 시켰는데 야 여기에 또 우리 한국인도 또 사실은 일조를 해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인도에게 테자스 전투기 20대 도입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해서 조건 어떠냐 라는 타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우려스러운 소식이죠. 왜냐 이집트에게 우리 FA-50 이거 한 100대 정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가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독일 라인메탈이 게파드 자주 대공포에 들어가는 35mm 대공포 여기에 탄약 생산 재개를 결정했다. 이 포가 이제 스위스의 오리콘 대공포인데 이 스위스가 탄약 보급에 대해서 딴지를 자꾸 거니까 그래 우리가 직접 만든다 라고 해서 35mm 대공포 탄약 여러 가지 신형 탄약까지 포함해서 특수 탄약 포함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집트에 100대 이상 수출이 유력했던 FA-50에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이집트가 인도와 접촉해 인도 독자 개발 경전투기인 테자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20여 대 직도입과 현지 창정비 시설 설치, 기술 이전 등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을 차세대 경전투기로 낙점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 승리를 주장했던 인도의 힌더스탄 에어로스페이스 리미티드가 드디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할 그룹 회장이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의 패배를 공식 확인하고 사업팀을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후화된 강경급 소해함을 대체하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소해함 획득 사업 MHS2 프로그램의 설계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조 7,800억 원을 들여 6척의 신형 소해함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에 방사청이 공개한 이미지가 문제인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이 도대체 군함 설계는 왜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산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다며 선 넘는 거짓말을 해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세계 90여 개국이 이란제 군사용 드론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이란이 세계 드론 산업의 중심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게파드 자주 대공포에서 사용할 35mm 탄약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제3국 수출 거부 논란 때문인데 독일은 이번 탄약 생산 재개를 통해 라인메탈이 독자 개발한 신형 지능형 탄약을 주력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죠. 지금 인도에서 에어쇼하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그 에어쇼 기간 중에 인도 관계자에게 이렇게 조금 컨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자스는 우리 FA-50하고 완전히 체급이 겹치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FA-50하고 경쟁을 해서 FA-50에게 졌는데 엔진도 똑같은 F404 엔진 쓰죠. 엔진 똑같고 그리고 이 테자스에도 지금 이 이스라엘제 에이사 레이더 들어가고 우리 한국의 FA-50은 이번에 이제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집어넣기로 했는데 뭐 여하튼 성능 비슷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의 FA-50은 검증됐다. 그런데 여기 인도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집트가 똑같은 체급의 인도 테자스를 20대 직도입한다? 저는 이 우리 FA-50을 한 100대 도입하는데 뭔가 경쟁자를 좀 끼워 넣어서
딜러리를 좀 세워서 FA50을 좀 가격을 깎고 조건을 더 상승시키는 이런 딜러리로 세우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카이가 잘 들여다보고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테자스가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막 이 언론 플레이도 하고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는 FA50에게 패배했다라고 공식 시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FA50이 말레이시아에 36대 판매되는 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사필 규정 귀결이다 이렇게 봐지죠. 누가 이거 인도 테자스 이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영공을 맡기도록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 인도. 자, 이거 기가 찹니다. 21세기에 만든 군함이라고는 보기 정말 힘들 정도의 희한한 디자인인데요. 아니 소해함에 이 B섹션은 도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무슨 수직발사관 집어넣는다는 건가? 여기다 왜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난간들을 도대체 우리 한국 해군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난간을 없애서 될 수 있으면 이 스텔스 디자인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는 난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 함장하고 밖에 나가서 여기서 뒤에 프레카드 걸고 방문 환영하고는 프레카드 걸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난간이 필요한가요? 외부 손님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거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난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 난간 때문에 레이더 반사면적 RCS 급증하죠. 자, 그리고 21세기에 이 20mm C 발컨 이 포는 왜 필요한가요? 따로 40mm 포를 하든지 뭐 따로 해야지. 이 20mm 발칸포 이걸 왜 여기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스텔스 뭐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담쌓은 이런 소해함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21세기에 1조 7,800억 원 들여서 만드는 6척 만드는 소해함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해군 이 조함 관계자 여러분 또 방사청에 나가 있는 조함 관계자 여러분 해외 트렌드 많이 검색해서 보시고 기왕이면 우리 무기가 저렇게 좀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한번 가져보시고 만들기 편한 거, 사박이 편한 거, 함장 사진 찍기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야 한국 군함 진짜 멋지다 이런 군함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계 90개국이 이란제 드론 구매를 희망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샤헤드 136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마구마구 때리고 있는 바로 그 샤헤드 136을 만든 이란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 90개국이 이란제 드론 구매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드론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사야 될 나라 모든 나라가 지금 이란에게 오퍼를 넣고 있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9개국도 없겠죠. 9개국도. 그런데 지금 이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이란군의 진급 심사 어떤 그 항목에 개그를 얼마나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것도 항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란은 정말 너무나 뻔한 그것도 요즘 최신 첨단 개그도 아니고 아재 개그를 하는 이런 이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90개국 기가 찹니다. 자, 라인메탈이 드디어 이제 스위스 오리콘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선을 했는데 이제 게파드 자주대공포 우크라이나에 많이 줬는데 여기 탄이 계속 필요하죠. 근데 스위스 오리콘에서 만든 그 탄을 주려고 하니까 아니 그거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주는 거야 라고 스위스가 딴지 놓으니까 그래 알았다 우리가 만들게 하고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35mm 탄 이 정도야 후다닥 만들겠죠. 빨리 만들어서 많이 갖다 주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인간 에이스 파일럿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공중전 기량을 보여주었던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의 에이스 프로그램이 실물 F-16 전투기에 이식되어 성공적인 자율 비행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곧 이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 간의 실제 공중전 훈련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미 공군과 다르파가 함께 개발 중인 인공지능 공중전 소프트웨어 에이스가 F-16 전투기에 이식되어 실제 자율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2월 14일 밝혔습니다. 미군은 F-16 전투기에
에이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식한 시험용 항공기를 X-62A로 명명했으며 에이스 AI는 스스로 성공적인 비행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스는 미 국방부와 다르파, 미 공군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 여러 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요. 미 공군은 지난 수년간 이 소프트웨어와 실제 인간 조종사들의 가상 공중전 대결을 실시해 왔습니다. 에이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인간 전투조종사를 뛰어넘는 가공할 공중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미 공군 에이스 파일럿들은 에이스를 상대로 한 모의 공중전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스는 지난 2020년 미 공군이 초청한 한국인 DCS 월드 게이머인 한성호 선수와 맞붙어 처음으로 패배했는데요. 전체 스코어는 3대2로 에이스가 이겼지만 한성호 선수는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에이스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에이스 이식 X-62A 실험기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가상적기 운용은 물론 인간 대신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가 실제로 전장 하늘을 날아다닐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지금 조종사들이 타고 있지만 이건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AI가 제대로 된 이륙, 제대로 된 착륙 이걸 못하면 이제 조종사가 조종관을 확 뺏어서 이제 조종하려고 기체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조종사들이 타 있지만 실제로는 AI인 에이스 프로그램이 이 비행기를 조종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미국의 교관 조종사들, F-16 교관 조종사들하고 붙어가지고 이 에이스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DCS 월드라고 정말 실제하고 거의 똑같이 구현하는 그 전투기 조종 프로그램이 있죠. 그 DCS 월드에서 아주 우수한 세계 챔피언을 뭐 몇 번이나 지냈던 우리 한국의 한성호 선수, 대구 사람인데요. 그 한성호 선수하고 또 이 에이스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코로나 그 시즌이 오고 해서 이 한성호 선수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하지도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의 문제점 뭐 이런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도 미국 그 교관 조종사들이 한 번도 못 이겼던 이 에이스를 우리 한성호 선수가 두 번이나 이겼어요. 3대1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기는 했지만 DCS 월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컴퓨터 그 조종 게임인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확하냐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미국의 A10 조종 연수를 다 받았죠. 그게 바로 DCS 월드로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실제적인 건데 그걸 바탕으로 했던 우리 한성호 선수가 개입이 되어서 이 에이스 프로그램이 좀 더 사실화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드디어 이제 이 에이스가 실제 전투기를 조종하게 되었고 그 조종을 첫 시험비행을 17시간 동안 잘 했다라고 하는데 뭐 급기동하고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왜 교관 조종사들이 에이스에게 자꾸 졌냐? 인간은 야, 이 지금 9G까지 당겨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동을 하면은 실속에 빠져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AI는 아주 신속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기동해도 실속이 안 빠지고 충분히 선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AI가 항상 이겨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진짜로 이제 전투기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기동들을 하는 단계까지 곧 갈 것이라고 보고 자, 그래서 2005년도에 나왔던 이 스텔스 라는 영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AI가 조종하는 바로 스텔스기인데요. 에디라고 하는 스텔스기죠. 야, 이게 뭐 십수년 전에 영화 감독이 이런 것들을 구현했구나. 그렇게 보면 또 1970년대에 나왔던 스타워즈 제가 어릴 때 정말 뭐 감동 깊게 재밌게 봤던 스타워즈 그 영화에 보면 R2D2 나오지 않습니까? 그 R2D2가 AI 보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영화인들의 성견지명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겠고 이 AI가 앞으로 우리 영공 지키는데 큰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미국, 영국, 호주 3국 정상회의에서 호주가 영국제 공격 원잠 구매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모듈을 받아 호주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용이 시작되려면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영국의 아스티드급 공격 원잠을 오커스 구상 핵 잠수함으로 내정하고 영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오커스 정상회담 때 해당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디펜스 커넥터가 현지 시각 2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영국 더선 보도를 인용해서 호주와 영국이 공격 원잠 거래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며 영국이 잠수함 선체 모듈을 제작해 호주에 납품하고 호주가 현지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의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는 영국 정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이러한 보도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10년부터 취역해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아스티드급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해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티드급은 영국이 6척을 운용하고 있는 7,400톤급 공격 원잠으로 수중 기동성과 정숙성, 센서 성능 등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한 잠수함으로 미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을 상대로 압도적인 수중 전투 능력을 보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도입 방식과 비용, 시간입니다. 호주는 영국에서 제작된 선체 모듈을 가져와 호주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건조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미조립 상태의 모듈만 한 척에 최소 20억 파운드, 한화 3조 1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호주 현지에서 조립 공정을 마친 이후의 완성함은 척당 30에서 40억 파운드, 한화 5, 6조 원의 비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도함 진수 일정 역시 2030년 이후이고 전력화는 계약 시점에서부터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호주가 한 척에 6조 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 2000년대 기술로 제작된 잠수함을 구매해 2040년대부터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호주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은 호주의 빠른 핵잠수함 전력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전력 공백 우려가 있는 핵잠수함 임대나 위탁 훈련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견제형으로 도입되는 호주 공격 원잠, 아무래도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난 뒤에나 초도함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티드.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들어왔었죠. 이 아스티드급 원잠으로 하겠다. 호주가 정권이 바뀌어서 반미 친중 정권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원자력 잠수함 안 한다 그러면 이 호주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미국은 싫고 원래 전임 정부에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2척을 직도입하기로 약속을 해놨었죠. 그래서 미국은 준비를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영국 걸 도입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모듈을 영국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예전에 프라모델 만들듯이 영국이 다 부품을 따로따로 끊어서 다 만들어서 호주로 갖다 주면 호주는 그걸 우리가 프라모델 사서 조립하듯이 조립만 하겠다. 그 조립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한 척당 5, 6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건 또 뭐 호주가 돈 쓰는 거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자, 버지니아급 2척을 호주가 사겠다고 하고 미국은 그 2척을 빼주려고 스케줄을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이걸 당연히 이 대중국 포위 프로그램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잠수함을 하는 건데 호주가 2040년대 이후에나 지금 전력화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면 2040년대 이후에 패권 경쟁 끝났을 수도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2척 우리가 살게. 대한민국이 살게.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이 7함대가 북한의 그 심포 기지 앞에서 마양도 기지 앞에 헌터킬러 하는 그 임무를 우리가 맡을게. 그러면 그 임무를 니들이 빼서 남중국해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핵잠을 운영을 하면 미군 연락장교가 잠수함에 타야 된다든지 이런 제약사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고라도 우리가 핵잠수함을 빨리 도입해야 우리가 항공모함을 갈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없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딜을 미국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